지연 씨,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알아요? 음,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빨리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라는 말을 자주 해요.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식당에 가도 빨리 주세요. 회사에서도 빨리 해주세요. 친구도 빨리 와 라고 말해요. 정말 하루에 몇 번씩 듣는 것 같아요. 하하, 맞아요. 한국에는 빨리빨리 문화라는 말도 있어요. 빨리빨리 문화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든 빠르게 처리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예요.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걷는 것도 빠르고, 밥 먹는 것도 빠르고, 일하는 것도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서울 같은 큰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바빠 보여요. 지하철역에서도 사람들이 빨리 걷고, 카페에서도 빨리 주문하고, 회사에서도 일을 빨리 끝내려고 해요. 저는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모두 성격이 급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한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한국은 전쟁 이후에 아주 빠르게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어요.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전쟁이 끝난 후에는 많은 것이 부족했어요. 집도 부족했고, 돈도 부족했고, 일자리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했어요. 아, 천천히 하면 살기 어려웠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해야 한다, 부지런해야 한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는 그냥 급한 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태도였네요. 네,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한 태도였고, 나중에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어요. 한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한 것도 이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경제가 크게 성장했어요. 도로, 아파트, 지하철, 인터넷, 회사들이 아주 빠르게 만들어지고 발전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빠른 변화에 익숙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나오면 빨리 써보고 빨리 적응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배달앱, 인터넷 뱅킹, 무인 주문기, 빠른 택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 배달도 빠르고 택배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른 편이에요. 맞아요. 저는 한국에서 택배를 주문했는데 다음날 바로 와서 놀랐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빠른 서비스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나라에서는 택배가 며칠 걸리는 것도 보통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루만 늦어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빠른 서비스에 익숙해서 조금만 늦어도 답답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답답하다라는 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답답하다는 일이 천천히 진행되거나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면 빨리빨리 문화와 답답하다는 조금 연결되어 있네요. 네. 빠른 속도에 익숙한 사람은 느린 상황을 더 답답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빨리빨리 문화는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이에요. 좋은 점도 많아요. 첫 번째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일을 빨리 처리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맞아요. 식당에서도 음식이 빨리 나오면 좋고 병원에서도 접수가 빨리 되면 편해요.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결하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빨리 고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가 계속 좋아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한국 사람들은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유행도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패션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음식도 그래요. 맞아요.
어떤 디저트가 유행하면 갑자기 많은 카페에서 그 디저트를 팔아요. 그런데 몇 달 지나면 또 다른 것이 유행해요. 재밌지만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게 단점이에요.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스트레스예요. 모든 일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계속 바빠요.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뛰는 느낌이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빨리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시 해야 했어요. 그렇죠.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일은 천천히 해야 더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나 인간관계 같은 거요? 맞아요. 언어 공부도 그렇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건강도 그래요. 이런 것들은 너무 빨리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 말 좋네요. 모든 일에는 자기 속도가 있네요. 맞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압박이라는 말은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네, 비슷해요. 마음속으로 느끼는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말해요. 학교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빨리 받아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취업 준비도 빨리 해야 한다고 느껴요. 회사에서는요? 회사에서도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하고, 답장도 빨리 해야 하고, 결과도 빨리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메시지 답장이 빠른 편인가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빠른 답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일할 때는 답장이 늦으면 상대방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메시지를 나중에 답장하는데 한국 친구가 왜 답이 없어? 라고 해서 놀랐어요. 하하, 그럴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많이 쓰니까 답장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빨리라는 말은 생활 전체와 연결되어 있네요. 맞아요. 음식, 교통, 일, 공부, 인간관계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빨리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요. 그건 상황과 말투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주세요. 친구가 웃으면서 빨리 와 라고 하면 그건 화난 말이 아니에요. 보고 싶다, 기다리고 있다, 같이 놀자 라는 느낌일 수 있어요. 아, 친근한 표현일 수도 있군요. 네. 하지만 누군가가 차갑게 빨리 해요 라고 말하면 재촉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단어보다 말투가 중요하네요. 맞아요. 한국어에서는 말투와 상황이 정말 중요해요. 같은 빨리라도 부드럽게 말하면 귀엽게 들리고 강하게 말하면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럼 외국인이 한국에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먼저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습관처럼 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습관처럼요? 네. 진짜 화가 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빨리 가자, 빨리 먹자, 빨리 보자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외국인이 너무 천천히 행동하면 한국 사람들이 답답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은 한국의 빠른 속도를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너무 빨리 걸어서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같이 빨리 걷게 됐어요. 하하, 한국에 살면 걷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한국 사람들도 조금 천천히 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맞아요. 요즘은 느리게 살기, 쉼, 힐링, 워라밸 같은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워라밸은 무슨 뜻이에요?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이에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아, 일만 빨리 하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예전에는 빨리 성공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요즘은 내 속도에 맞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변화네요. 네.
물론 사회 전체가 갑자기 천천히 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문화화는 사라질까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빠른 서비스와 빠른 일 처리는 이미 한국 사회의 큰 장점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빠르게 해야 할 때는 빠르게 하고 천천히 해야 할 때는 천천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택배나 응급 상황은 빠르면 좋지만 사람의 마음이나 건강은 천천히 봐야겠네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특히 건강, 관계, 공부, 인생의 방향 같은 것은 너무 빨리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빨리라는 단어가 다르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그냥 급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 사회의 역사와 생활 방식이 들어있는 말처럼 느껴져요. 네. 작은 단어 하나에도 문화가 담겨 있어요. 한국어를 배울 때 단어의 뜻만 외우는 것보다 그 단어가 언제, 왜 쓰이는지 아는 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빨리는 사전에서 보면 fast나 quickly 라는 뜻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대, 압박, 친근함, 효율,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요. 와, 정리를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좋아요. 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라는 말을 자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첫째, 한국은 전쟁 이후 빠르게 발전해야 했어요. 둘째, 경쟁이 많아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어요. 셋째, 한국 사람들은 빠른 서비스와 빠른 해결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너무 빠른 생활은 스트레스와 실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의 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화이기도 해요. 맞아요. 빠른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저는 앞으로 누군가가 빨리 와 라고 말하면 무조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상황과 말투를 같이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그게 바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예요. 오늘 대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지연 씨, 이제 빨리 끝내야 해요? 하하, 아니요. 오늘은 천천히 끝내요. 좋아요. 그럼 천천히 인사할게요. 여러분도 너무 빨리만 살지 말고 가끔은 천천히 쉬어가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